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갑작스럽게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는 사실은 한국당에서는 경남 창녕 진해의 김성찬 의원, 해군 참모총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죠. 그래서 3선이 보장되고 국회 상임위원장 이렇게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에서 작은 울림을 줬고요. 또 김세연 부산의 3선 의원이 한국당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해서 사실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3선이고 이제 4선 중진이 되고, 그런데 이제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를 하면서 그 선언한 내용에 가지고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북한에서는 림종석 동지로 불리죠. 정말 386 전대협 의장의 운동권 하면 바로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386 운동권의 꽃으로서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엮은 임종석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도 갑작스러웠어요. 임종석이 갑자기 비서실장을 그만둔 것도 사실은 그때 좀 저한테는 그 생각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오늘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갑자기 본인이 사실은 이 그 종로에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종로 지역을 꽉 찍어가지고 내년 총선에 21대 총선에 종로에서 출마해가지고 한번 정치적인 다시 한번 재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임종석이 비서실장 되기 전에 국회의원을 했었죠. 34살에 약관 34살의 나이에 16대 2000년 16대 국회에 DJ에 발탁돼 가지고 그 젊은피 수혈로 들어와가지고 약관 34살에 본인이 졸업한 대학 그 동네 성동구 쪽에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좀 승승장구하다가 뭐 정치자금 관련돼 가지고 솔직히 그만뒀습니다. 유죄 판결 나온 게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발탁이 돼서, 근데 원래 이 임종석은 한명숙 총리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조각을 하면서 갑자기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해서 임종석이 완전히 이제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죠. 말이 비서실장이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면은 국무총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모든 정보와 국무총리도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와 그 다음에 최고 권력자 대통령에 바로 가까운 자리에서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정무적 기능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나 뭐 어떤 장관도 함께 할 수 없는 게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의아했던 것은 임종석이 흔히 말하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사파라고 하면은 일단 무슨 거부 반응이 들을지 몰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국도 마찬가지고 북한 김일성 집단이 독재 체제가 유지하는 김일성 독재 체제는 사실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사회주의를 김일성화 시킨 주체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통치 이념으로 북한 사회를 지배한 거죠. 근데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 주체사상을 흠모하고 이렇게 빠져서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빠져서 김일성의 몰래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그 이념으로 남한의 사회주의 그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 세력의 국가를 혁명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주사파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임종석도 사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불릴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무슨 색깔론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임종석이 그 SNS를 통해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찌됐건 간에 뭐 지난 세월 20년 세월이 흘렀다. 34살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리고
이번 지난번 문재인 대선 캠페인부터 이 비서실장 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2년 남짓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을 매진하고 싶습니다.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펼쳐보려 합니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불출마가 아니라 오히려 정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그래서 많은 언론과 또 평론가들께서 왜 임종석이 갑자기 불출마를 했느냐, 임종석의 불출마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다들 여러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이 생각한 것과 좀 달리 진짜 임종석이 왜 불출마를 했느냐라는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하는 저 혼자의 단독의 그 분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영상 칼럼에서 생각하는 임종석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고 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종로로 이사 와가지고 비서실장 그만두고 종로로 이사 와서 국회의원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하고 아예 민간 영역으로 가겠다고 그러면서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해서 아예 정계의 은퇴를 시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큰 어떤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은 임종석 의원의 그 뭐 가족 사랑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건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은 임종석이 차기 대권 주자로 이렇게 되고 할 적에 지난번에 임종석 그 딸의 그 뭐 무슨 초호화 뭐 해외 유학 생활이 일부 뭐 보도되고 그래서 악의적인 무슨 인신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그 비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자기가 앞으로 임종석이 사실은 이번에 총선에 내년에 총선이 되면은 일약 대권 후보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권 후보로 가는 길에 그런 어떤 그 임종석이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딸이 자기는 그 정말 운동권으로서 그 반미, 자주, 주체 사상 뭐 이런 것에 그 청년 시절에 가까이 공부하고 사실은 그런 생각이 그 어떤 뇌 속에 흐르는 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종석 하면 좌파, 운동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이중성에 갖다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조국처럼. 그러면 니는 입으로는 반미 자주 하면서 너그 딸들, 너그 자식들은 해외로 미국으로 유학시켜가지고 그 뭐 초화 이렇게 유학생활을 한다는데 하는 도덕적 흠결이 굉장히 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치명적인 이유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만큼이라도 임종석 그 전 실장에게는 좀 부담이 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은 임종석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비서실장으로 2년 가까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너무 그 적폐청산에 총대를 많이 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구속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2017년 10월 13일 날 비서실장으로서 나와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세월을 보고 시간을 30분 빨리 받아놓고 나중 받은 것처럼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여론몰이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2017년 막 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취임돼가지고 한 4, 5개월 지났는데 완전히 뜨거울 적에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완전히 그 나쁜 사람을 여론몰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부담, 그런 비난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다고. 근데 제가 무엇보다도 다시 실질적인 어떤 이유, 배경으로 분석하는 어떤 그 권력투쟁의 산물이다. 권력투쟁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임종석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나와서 종로에 이사까지 와가지고 국회의원 하겠다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버티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장을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를 안 해줬어요. 정리를 안 해준 얘기는 뭡니까? 오히려 임종석 너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임종석이 권력에서 밀린 것은 1차 비서실장을 그만둘 때 그것은 1차적으로 권력에서 밀린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2년 가까이 한쪽 축은 임종석 운동권 비서실장, 한쪽 축은 운동권 참여연대 사회주의 산업형 참여연대 조국, 이 양축으로 인적 맨파워를 갖다 형성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 중에서 결국에는 조국, 부산파, 참여연대, 산업맨 이쪽을 선택하고 임종석한테는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 대사에 있었던 자기의 진짜 신복, 문재인의 신복, 노영민을 주중대사를 데리고 와서 지금 비서실장으로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서실장으로 내보내면은 뭔가 교통정리를 해서 후사를 도모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덩그러니 가서 네 알아서 해라. 본인이 종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녀본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1차에서 비서실장 나왔는데 안정적으로 어떤 자리도 내각이든 뭐든 갖다가 자리도 보장해 주지도 않고 아무 언질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저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차에 보니까 공천을 통해서 다시 이제 자기가 한번 업해서 정말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큰 꿈을 안고 해보려 하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양정철을 통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통해서 자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방관해버리니까. 그리고 양정철의 입에서 뭐 했어요? 청와대 문재인 꼬리표 달고 덕 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꼬리표 달고 나온 사람이 50명에서 70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행정관부터 뭐 수석 비서관까지 전부 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출마한다고 여기저기 지금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기대들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양정철이 문재인의 핵심이라는 양정철이 정리는 안 해주고 오히려 청와대 덕 보려고 하지 말아라. 알아서들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정철 입장에서 보십시오. 친문 세력 입장에서는 차기 구도에서 아직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아직도 재판이 있어서 살아있어요. 물론 조국이가 이미 아웃돼버렸지만은 김경수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유시민 카드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 카드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차기 구도에 있어서는 비문으로는 뭐 이재명, 뭐 김부겸 있지만은 그래도 친문으로서는 어찌됐건 간에 친문의 차기 구도를 갖다 계속 승계시키려고 하는 이 친문 핵심 세력들의 구도로 이렇게 보면 조망해 보면은 아직도 김경수 카드가 있고 유시민 카드가 있고 정 안 되면은 이낙연 총리 카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직계도 아닌 임종석이 비서실장 딱 시켜놨더니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달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석이 서울 종로에서 내년 딱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 입성하면은 3선 4선 국회의원인데 전부 다 임종석이 동국마마 차기 주자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이 다 임종석한테 줄 서버릴 거 아닙니까? 네? 김경수는 경남지사 있고 재판 진행 중 있고 스멀스멀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문 입장에서는 이걸 놔두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적에 정세균 의장이라는 한 번 더 국회의원도 하겠다. 그 정세균 의장은 사실은 저평가 우랑주라고 우리가 하는데 대중성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뭐 실력이고 뭐고 차고 넘치고 인간성이고 뭐 도덕적이고 다 갖출 사람인데 대동성이 없어요. 대중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 번 더 국회의장을 했지만 한 번 더 국회에 남아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개헌을 통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을 해가지고 7공화국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소명의식이 저는 있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을 알아차린 친문 구도에서 양정철이 딱 해서 정세균 의원 카드를 통해서 임종석을 정리한 거예요. 정세균 의장이 딱 버팀으로써 임종석이 꼬갈 데 없잖아요. 뒤를 안 봐주니까. 그렇게 해서 차도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제가 볼 적에는 1차에는 부산 조국 참여연대 부산파에게 밀려서 비서실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국회에 다시 입성해서 차기 대권구도에 한번 입성해 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친문이 버린 카드로 생각을 해서 정세균이라는 칼을 사용해서 차도 살인당하는 이런 그 비운의 정치적 비정한 정치 세계에 있어서 비운의 길을 이렇게 내쫓겨진 그런 그 전 비서실장 임종석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다르게 뭐 분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임종석의 불출마 이유는 바로 권력 암투에서 밀린 바로 여기에 배경이 있다. 이것이 진짜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예, 또 재미있는 여러 가지 총선 얘기로 여러분들 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